하실 거예요? 빨리 끝내달라고? 알았어요. 자, 알았습니다. 참고해서 신속 정확하게 진행하도록 하죠. 6번 들어갑니다. 정비 안에서 행위자 아니다.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요약지 134쪽부터 135쪽이 있어요. 자, 1번 이 허가 없이 허용되는 행위가 6가지 있다. 오늘 자료 드렸는데 오늘 개정된 자료 드렸습니다. 꼭 붙여서 공부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허가 없이 허용되는 행위가 7가지고 허가받아야 할 사항도 7가지인데 1번 이동이 이용하지 않은 물건을 일결상 쌓을 때는 허가받습니다. 맞고요. 2번 허가권자가 허가를 하고자 할 때 이렇게 정비구역이 지정된 장소에서 허가받아야 할 사항, 허가받아야 할 행위에 대해서 허가 시행하다면 허가권의 시정수고 이네들은 이 안에 이미 시행자가 확정되어 있다 그러면 허가 내주기 전에 시행자의 의견을 꼭 듣고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2번 맞고요. 3번 만약 우리가 이 장소에서 허가권자한테 허가 받아냈다. 그러면 허가 받고 나서 그 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변경 허가 또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신고해야지는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신고가 아니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하시고 4번 기득권 보호인데요. 이 구역을 지정 고시한 후에 아까 7가지 행위하려면 허가받는데 7가지 행위라도 이 구역 지정 당시 이미 허가 등을 받아 공사의 사업에 착수한 자는 계속 할 수 있는 바 뭐뭐 하고 할 수 있어요? 신고. 며칠이네요? 30일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이 정비법상 여기 보세요. 정비법을 적용받는 이 정비구역에서 정비법에 따라 아까 허가를 받아냈다면 이 장소가 국토의 계획 및 법률에 적용 대상인 국토의 일부이기 때문에 국토개법도 적용받죠. 그리고 국토개법에 하면 국토에서 개발이 건공 토토토물을 할 때는 허가받아라라고 개발인 허가를 받도록 규제했었는데 정비구역에서 정비법에 따라 허가를 받았다면 국토협상 개발 허가 또 받아야 될까? 받은 걸로 간주할까요? 받은 걸로 본다. 그래서 맞습니다. 자, 7번 이 정비법상 허가받지 않고 정비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 7가지 있다고 그랬죠? 1번이 이번에 개정되어서 10월 24일부터 시행되는 허가 없이 허용되는 사항에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여기 기존 건축물이 있었는데 기존 건축물이 지금 노후 불량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위한 행위는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번에 이게 생겼어요. 그래 요약집에다 붙여라고 제가 개정된 내용을 드렸으니까 꼭 붙여놓아서 공부하시 바랍니다. 이것도 6가지 하나 더 추가해 7가지 허가 없이 허용되는 거 알아주세요. 그리고 2번부터 5번까지는 허가 대상 이렇게 써놓으세요. 2번부터 5번까지는 허가 대상. 자, 그래서 1번은 허가 없이 허용됩니다. 10월 24일 시행 이렇게 써놓으세요. 1번 옆에다 10월 24일 날 시행됩니다. 우리가 10월 26일 날 시험 보죠. 그래서 출제가 되어도 할 말 없으니까 꼭 알고 임하십시오. 알겠죠? 그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8번은 133쪽이 있어요. 7번 아까 134쪽이 있고 134쪽. 자, 8번은 문제를 좀 수정할 필요가 있어요. 정비구역 할 때 구자 앞에다가요. 봐봐요. 정비구역은 정비계획을 통해서 여기 봐봐요.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정비계획을 딱 결정시함으로써 정비구역도 지정시 되죠. 근데 이 정비구역을 정하기 이전 단계, 그 이전 단계를 예정구역이라 예정구역. 정비 예정구역. 뭐라 한다고? 정비 예정. 그래서 예정을 써. 구역 앞에다, 구자 앞에다 예정을 써야 정확한 표현이 되는데 이 책을 만드신 분이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정비 예정구역. 여기 보세요. 정비로 여기 봐봐요. 정비구역이다라고 딱 정하시면 아까 행위자니 가진다고 했죠? 6가지, 7가지 행위가 자동적으로 제한돼 버려. 못한단 말이에요. 허가 받지 않고는 못해. 그 이전 단계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 이걸 정비 예정이라고 하는데 정비 예정 구역에 대해서 바로 먼저 아직 정부로 지정되기 이전 단계니까 여기에 정비구역에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상했던 그 투기꾼들이 와가지고 미리 한 필정을 사서 이걸 토지 분할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지분 쪼개를 해놓을 수가 있어요. 원래 정벽을 정구시한 후에 이거 하려면 허가받는데 그 이전 땅에는 그런 규제가 없거든. 그래서 미리 지분 쪼개를 해가지고 친구한테 너도 하나 투자해놔라. 다음에 재개발하면 토지만 소유하도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 조합이 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투기바람을 조용한 우리가 있어. 이런 지분 쪼개를 할 우리가 있겠다. 투기적 수요를 미리 방지하고 또 쪼개가지고 이 분필된 땅을 사서 또 이 친구들이 말이죠. 여기다 건물 다세대 같은 걸 지어가지고 이 건물을 또 소유권 팔아먹을 수 있어. 그러면 건축만 소유하고서도 분양받을 권리가 또 주어지거든. 이런 것들을 지분 쪼개기라고 그래. 지분 쪼개. 분양받을 권리를 늘리면 좋지. 이렇게 표현하거든. 이런 것들을 할 우려가 있겠다 싶으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 시장군수가 도시균의 심어치야 여거에서는 그런 지분 쪼개기 해서는 안 돼 라고 제안을 할 수가 있어. 일단 3년 동안 못해. 여기 봐봐요. 몇 년 동안 못한다고? 3년 동안 못해. 그리고 아차면 1년 더 연장할 수 있어. 이래. 그래서 최장 4년까지 막아낼 수가 있어요. 이거 못하게. 두 가지만. 건축으로 건축하고 그 다음에 토지 분할 두 가지를 통해서 지분 쪼개를 하거든. 이것만 제한할 수가 있어. 이해돼요? 제한 기간은 그때 3년, 이래 안에 1년 더 연장해서 합 4년까지 묶어놓을 수 있어요. 자, 그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의적이란 말 써놔요. 정비 예정교안에서 투기 제한을 위한 다음 설명의 빈칸 발행의 청구 이렇게 되어 있죠. 국장, 시도사, 시장수, 구청장은 비경제적인 건축액 이거 꼭 이 건물 건축하는 이유가 경제적으로 필요해서가 아니죠. 지분적이 하려고 그래. 이걸 비경제적인 건축이라고 그래. 그리고 투기수 유입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서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 예정구역, 정비 예정구역 또 여기 봐봐요.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딱 결정하면 구역도 정하셔야 되는데 이걸 수립하게 되는지요. 수립하고 있는지요. 그때도 이걸 못하게 제한할 수 있습니다. 무엇과 뭔만 제한할 수 있냐? 건축물을 건축하고 토지 분할만. 그리고 기간은 원칙 3년, 1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문제 9번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금방 8번은 133페이지 있다고 그랬죠? 자, 9번 보면 이것은 135쪽부터 136쪽에 있는 건데 정비구역의 해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틀린 거 이렇게 돼 있는데요. 1번 재개발 사업의 경우 조합설 민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바로 사업시행 계획이란 말 써봐. 계획이 빠졌어.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바로 서울의 자치구청장은 특별시한테 정비계 해제를 요청해야 된다 이렇게 됐는데요. 자, 여기 3년이란 말이 있다 체크. 3년. 네, 조합설 민가가 떨어지면 그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는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구역은 해제 조치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구청장이 지정권자한테 해제를 요청해야 됩니다. 이렇게 요청이 들어가면 2번 특별시장은 해제를 할 수 있다 아니라 하야 한다. 의무상. 그래서 할 수 있다를 줘버리고 하야 한다. 그 다음에 3번 4번. 자, 3번 보면 특별시장은 그 조합은 30회 이상의 동의로 바로 해당 기간 도래 전까지 아까요. 그 3년 정비계에 대하여 조합설 인가 받은 앞부터 3년이 될까지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하자면 해제 요청해서 해제해야 된다고 했죠. 근데 그 3년이란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그 30회 동의로 좀 이 기간 좀 2년만 더 연장해 주세요. 우리가 준비해서 설립인가 신청할 테니까 이렇게 연장을 신청할 수도 있어요. 몇 년 동안 봐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고요? 2년만 좀 기다리세요라고 신청할 수 있어. 그때 신청할 때는 조합은 30% 동의로 해당 기간 도래 전까지 그 정비구역을 유지해달라고 연장을 신청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2년을 보면서 아직 해제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자, 이런 연장 요청이 없어도 정비사업 추진상으로 보아 바로 정비구역 전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2년을 보면서 또 연장을 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만약 이 5번은요.
정비구역 할 때 정자 앞에다 말을 써봐요. 정자 앞에다가 정비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이렇게 씁니다. 네, 정비사업도 시행하지 않고 정비구역이 이렇게 지정됐는데 정비구역이 딱 지정됐는데 정비사업도 시행되지 않고 아까 그 설립인가 떨어졌다면 3년에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하라 했죠. 안 했다면 해제 조치 들어가서 해제버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업도 하지 않고 해제가 돼버렸어요. 그랬을 때 효과는 바로 이 정비구역 지정 이전 상태로 다 화하능소 간이됩니다. 원점으로 돌아간다. 정비구역 등이 해제되면 지정 이전의 상태로 다 화하는 거 본다. 이렇게 됐나요? 자, 이전의 상태 할 때 이자가 뭐냐면은 정비구역 지정 이렇게 써요. 이자 앞에다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화하는 거 본다. 아까 봐보세요. 정비구역을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겠다 라고 했다면 아까 2종 일반주거 제3종 일반주거 춘초 이렇게 결정고시가 한정됐고 지구단위도 결정고시가 한정됐잖아요. 그런 것들 다 원점으로 돌아와서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 사업도 하지 않고 해제되면 넘어가셔서 10번은 갈뼈 쳐버렸어요. 보지 말고 혼란스러우니까. 10번은 완전히 다 틀린 거예요. 엉망이. 그래서 갈뼈 쳐버리고 그 다음에 11번 보겠습니다. 11번은 개정되었으니까 참고 거기다가 개정되었다 이렇게 써놔요. 그래, 정비구역 증권자가 의무적 해제 사유 이건 136쪽에 있으니까 의무적 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의무적 해제 사유가 있고 임의적 직권 해제 사유가 있어. 1번, 2번, 3번, 4번, 5번을 싹 임의적 해제 사유로 정리하면 되겠는데 1번부터 5번까지 묶어놔요. 이렇게 써놔요. 정비구역의 직권 해제 사유. 가로 열고 5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해제해야 한다. 할 수 있다. 누가? 지정권자가 직권으로. 알겠죠? 자, 어떨 때냐? 1번 정비사업 시행이 있게 되면 이 안에 있는 토지동 수요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된다. 그때도 해제할 수 있고 30일 이상이 해제달라고 요청하면 바로 해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추인회가 구성되거나 조합이 설립된 정비 안에서 토지동 수요자의 가반수의 동의로 그것다 줄 거예요. 가반수 동의로 해제 요청을 하면 그때도 해제할 수 있고, 4번 이 스스로 주택 개량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 사업은 정비구역 증고 시행날부터 10년이 경과하고 또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겠다 인정됨으로써 토지동 수요자의 3분의 2 이상을 지워버려요. 3분의 2 이상을 가반수로 수정해. 이번에 개정됐거든요. 가반수가 해제에 동의해서 이제 풀어달라고 그러면 그때는 해제할 수도 있어. 그리고 5번도 이번에 신설됐으니까 해제할 수 있는 사유에 들어갑니다. 읽어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런 사유로 해제되었을 때 효과, 만약 이런 사유로 해제되면 역시 정비구역 지정 이전 후 상태로 화하는도 간주됩니다. 알겠죠? 사업도 해보지 못하고 해제되면 해제 효과로서는 정비구역 지정 이전 후 상태로 다 화하는 거 간주된다는 것 알아주십시오. 넘어가시고 178페이지 178페이지 보면 바로 14번이 나올 겁니다. 14번을 보겠는데 14번 안전진단 나옵니다. 재건축 사업할 때만 안전진단 절차가 있게 되는데요. 이 내용은 137쪽부터 139쪽에 있는 것이고,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이다. 어려운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재건축 사업을 위한 안전단은 대상이 뭐냐? 주택단지가 이렇게 있다. 아까 우리가 주택단지 뜻을 공부했는데 주택단지가 이렇게 있다면 주택단지 안에 건축물이면 그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 주택단지 안에 있는 건축물에는 아파트인 공동택이 있을 수 있고, 아파트인 주택이 아니면 관리사무소, 또 경로당,
그 유치원 건물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될 수 있거든. 이런 것들 다 묶어서 주택단지 건축물이라고 그래. 건축. 그래서 주택으로만 규정하면 틀리는 거예요. 알겠죠? 주택만 지워버려. 주택만 그 말 주고 건축물을 그 대상한다 해서 2번 안전진단 요청이란 말 수정해. 말 좀 바꾸세요. 요청. 자, 여기 봐봐. 안전진단은 여기에 있는 토지등호 소유자가 요청할 수 있어. 여기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가 우리 단지 것 좀 해주세요라고 요청서가 되면 30일에 실시를 결정해서 알려주고 이 진행을 할 수 있거든. 그때 요청서를 내려면 토지등호 소유자인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가 실시 요청하려면 10분의 이상의 동의서가 필요해요. 얼마요? 10분의. 그래서 신청이란 말 주고 요청으로 수정해. 안전단 요청에는 토지등호 소유자의 동의를 요한다. 그렇게 해서 하지 아니한다 주버려요. 하지 아니한다가 요한다. 동의했다 또 합쳐서 10분의 1 이상 그렇게 써놔요. 10분의 1 이상. 얼마요? 10분의 1 이상 꼭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3번 이방권자는 이때 이방권자 무슨 계획 이방권자겠어? 입자 앞에다 써봐. 정비계. 정비계 이방권자는 재건축 사업에 정비 예정개별 정비계 그 입안 시기가 수립이란 말 치고 입안 시기가 도래한 때는 안전날 실시해야 돼. 그래 이방권자는 이때 수립해야 돼요. 기본계에서 밝히고 있는 정비계 수립 시기, 입안 시기가 도래할 때는 안전날 실시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때 재건축 사업할 때 제자 앞에다 말을 써봐요. 제자 앞에다가 기본계에서 정한 3번 재건축 사업의 정비 예정별 정비계획 입안 시기 할 때 제자 앞에다 재건축 할 때 제자 앞에다가 기본계획에서 정한 이렇게 기본계획에서 정한 이렇게 그래서 맞다. 그 다음에 4번 그 시도사 말 줘버려요. 시도사 지워버리고 이방권자 이렇게 써놔. 이방권자는 안전단 신자 지워버려 요자로 써. 요청이 있는 때에는 신자 지워 요청일로부터 아까 며칠에 실시부를 결정을 알려주냐? 30일 20 틀렸어요. 신청이란 말 안 쓰고 요청이란 말 씁니다. 신청할 때 신자 다 지워버려. 신자로 요자로. 그 다음에 5번 여기 봐봐요. 여기에 있는 건축물 중 5가지 경우는 안전진단 대상에 의해서 실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5가지를 여러분 꼭 아셔야 돼. 여기 보면 사용 금지를 해가지고 야 이거 할 필요 없어라고 인정한 거. 그 안전단서 제재. 이때 시도사 인정한 게 아니라 시도사 지워버리고 이방권자 써요. 정비계 이방권자가 인정한 것을 할 필요 없어. 시도사 틀렸어. 이방권자. 마지막 5번에 봐두시고 5번 보겠어요. 15번. 15번은 역시 안전단인데 137쪽부터 139쪽까지 있습니다. 안전단, 재건축 안전이다. 틀린 거. 1번. 아까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되었는데 요청을 해가지고 했어. 그랬다면 이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원칙은 시장운수가 하는데요. 요청에 따라서 할 때는 누가 하느냐? 요청한 자에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중요해. 맞아요. 그리고 시장, 군수 등 그 말보다도 밑에다 써봐. 이방권자가. 그래 동그라미 2번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이방권자가 부담해야 되나 요청에 따라 실시가 이루어졌다면 요청한 자에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있다가 중요하고 2번 이방권자 할 때 입자 앞에다 정비계란 말 써봐. 정비계 명권자는 안전단 결과 도시계획, 지역권 세 가지를 종합 검토해서 재건축을 하자라는 정비 위반을 결정해 들어갈 수 있습니다. 3번 시도사는 필요한 경우 바로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안전화 결과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때 검토를 의뢰해가지고 안전화 실시가 이루어졌다. 그때는 요청한 자가, 의뢰한 자가 돈 내는 겁니다. 4번. 시도사는 지워버려요. 이거 잘못됐어. 시도사란 말 주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로 수정해봐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 3명.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는 그 3번의 검토 결과 나왔어요. 3번. 적정성 검토 결과 그 말이에요. 안전단 결과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이방권자 지워버려. 이방권자 지워버리고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이렇게 씁니다.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또 두째 줄 이방권자 지워버려. 그것도 시장군수 구청장.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시장은 검토 결과에 따라 시장에서 구청장에게 정비계 위반 결정을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어요. 야, 너네들이 재건축을 하기 위한 정비계 이익 결정을 했는데 결정 위반 여부를 결정했는데 그거 취소해라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이 들어가면 3명은 그 하급자들은 특별한 사람 따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시장, 군수 등은 정비구역 지정시나부터 10년으로 수정해. 10년. 3년이 틀렸어. 10년까지 정비구역 지정시나부터 10년까지 사업시 인가를 받지 않으냐고 그 안전진단을 실시했어. 그때 공동택 관리법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일 때 안자 앞에다 써봐요. 뭐라고 쓰냐?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에 말 좀 써보세요. 안전진단할 때 안자 앞에다가 공동택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어 그렇게 좀 써놓으세요. 공동택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어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다시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 그래서 다시 바로 정비구역 지정시해 놨어. 재건축 사업 하자라고 정비구역 지정시해 놨는데 몇십 년 시간까지 사업을 하게 한 재건축 사업 시행 인가를 받지 않고 있는 사업장이 있다. 10년 동안 방치됐어요. 10년 동안. 그리고 공동택 관리법에 따라 공동택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어 안전진단을 실시할 때는 안전 다시 실시하는, 다시 실시 그따 줄 것이고 재실시 다시 실시해야 되구나 이렇게. 몇 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지 않았다면 10년 이거 받으십시오. 넘어가시고 180페이지 1번 정비사업 시행방법 옳은 것만 모두 하는 이건 144쪽에 있고 2번도 마찬가지고 3번도 마찬가지예요. 1번, 2번, 3번에서 한 문제 작년 나왔지만 또 올해도 나오니까 바로 이 시행방법을 잘 엮어서 정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 꼭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고 잘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다. 한번 보세요. 그 페이지 말씀드렸으니까 144페이지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시행 방법 몇 가지 있을까요? 주거환경 개선 그렇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5개 있다. 5개 시행 방법. 시행 방법, 시행 방식 같은 말이에요. 그래 5개 있고 재개발 사업은 몇 가지 있을까? 재개발 사업. 오, 좋아요. 딱 개수가 떠오르면 공부가 됐다는 거예요. 재건축 사업은요. 좋아요. 이렇게 한 가지 좋습니다. 이게 개수가 떠올라야 문제를 빨리빨리 풀 수 있어. 자, 이것부터 중요하니까. 주택, 자, 여기 봐보세요. 재건축 사업은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은 반드시 뭐에 따라서냐?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이 계획에 따라 바로 주택, 그 다음에 그 부대시설, 그 다음에 복리시설, 더 나아가서 5피트까지 만들어서 공부할 수 있죠? 이것밖에 안 돼. 다른 거 안 돼요. 알겠죠? 이때 5피트의 경우는 이 재건축 사업을 어느 지역에서 할 때만 건설 공급을 해야 하냐? 준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에서 재건축 사업 할 때만 5피트 건설 공급을 해야 하고 이때 5피트를 향한 이 재건축 사업을 통해서 공급하게 되는 건축물 전체 연면 대비 얼마 이하까지 허용되냐? 30도. 이거 딱 하나 체크해놓고 이것은 절대 다른 건 안 된다. 꼭 알아두셔. 이거밖에 안 된다.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은 2가지가 있다. 바로 관리처분계획하고 환제가 있다. 알죠? 혼용도 안 되고 각각이다. 이때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설 공급할 때 건축물을 건설 공급한다. 여기는 아까 주택, 부대, 봉시설 5피트가 나왔었죠. 여기는 건축물입니다요. 건축물은 주택, 상가, 공장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넓은 의미. 알겠죠? 자,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5개가 있다.
첫째, 이 주관경 개설 사업 시행자가 시장, 건수모, 토지, 주동사 등등인데 이네들이 시행자가 그 달동네인 동네라서 싹 밀어가지고 그 하는 게 아니고 주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야 주택은 너네 스스로 개량해 이렇게 그 주택은 토지동수가 스스로 개량하고 공적 주체가 그쪽이 필요한 공동 이용설 정비기반서 설치 확정해 주는 사 이걸 약적으로 스스로 개량한 법. 그 다음에 둘째 그 구역의 전부 일부를 다 수용해버린 시행자가 수용해가지고 밀어서 시행자가 주택을 건설해서 토지동수자에 우선 공부하거나 그냥 대지만 만들어서 토지동수자 또는 토지동수자 예우자에게 공부하는 방법. 전부도 좋고 일부도 좋고 수용해버리는 방법. 그 다음에 땅만 밀어서 주는 화한지 공부방법. 그 다음에 주택 부대 봉쇄를 건설 분양하는 관리 처분계획 방법. 이때 관리 처분계획에 따라 건설 공부하는 것은 주택과 부대설과 봉설까지만 오피스 안 된다. 이상한 것을 섞어서 하는 거 뭐라고 그래? 혼용. 이렇게 시험망을 딱 떨어지게 머리다 넣어버려야 돼. 알겠죠? 여기서 문제 나온다 생각이 돼요? 나온다. 자, 그러면 옳은 것만 고르라 그랬는데 1번 기역 주관기사분 환지 공부가 됐죠? 니은 주관기사분 관리청구에 따라 주, 부, 복, 오피스를 건설공한다. 이건 무슨 방법일 때만 될까? 재건축만 되죠. 그래서 니은은 X 주관계사 붙이고 재건축사. 디귿 재개발사업은 인가받은 관청에다 건축물을 맞죠? 건설공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정비사업의 시행방식에 허용되지 않는 거 1번 마지막에 재건축사업에다 줄 거 1번 마지막 재건축사. 재건축사업은 혼용으로 한다. 틀렸죠? 혼용 돼 안 돼? 안 돼. 뭔만 된다고 했어 아까? 관리처분계만 된다고 그랬죠? 뭐만 된다? 관리처분계. 그래서 틀렸고 나는 맞아요. 3번 보겠어. 3번도 144페이지예요. 오른쪽에 모았어요. 정비사업 시행방법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오른쪽도 모았는데 오른쪽도 모았어요. 자 2번이 틀렸습니다. 2번 재개발사업은 정비관에서 인가받은 관리청에 따라 주택, 부대, 봉설 이거 틀렸죠? 거기 주택 및 부대, 봉설, 오피스까지 지워버려. 주택부터 오피스까지 지워버리고 건축물로 수정, 건축물. 재개발다 줄 것이고 재개발은 인가받은 관리청에 따라 건설 공부할 때 뭘 만들어준다고? 건축물, 건축물. 이해돼요? 나머지 맞아요. 나머지 맞으니까 읽어보시고 넘어가세요. 넘어가셔서 4번 보겠습니다. 4번을 보시면 정비사업 시행자 나오는데 거기다 줄 거예요. 142쪽하고 144쪽. 정비사업 시행자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144쪽 먼저 봐봐요. 144쪽. 144쪽 찾았나요? 요약적 이게 중에 144쪽 보면 여기 보세요. 이제 이 재개발 사업하고 재건축 사업 시행자를 먼저 체크하겠는데 이 재건축 사업은 재건축 사업은 정비관에 있는 토지동호수자가 재건축 사업자를 만들어서 조합이 직접 단독으로 시행할 수도 있고요. 조합이 다른 자하고 이렇게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공동 시행할 때는 조합원은 얼마의 동의가 있어야 될까? 가반수. 얼마요? 꼭 아세요? 가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여기 봐봐. 누가하고 공동 시행할 수 있냐? 관할 시장 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민간업자인 건설업자 등록사업자도 공동 시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중에. 그 다음에 이제 재개발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 재건축사업은 여기 사업장 정비구역이 지정됐다 그러면 정비구역이 지정됐다면 이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소유자가 직접 재건사업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 이거 알겠죠? 토지 등의 소유자가 직접 사업 시행자 될 수 있는 사업은 유일하게 이거밖에 없다 이렇게 하셔. 무슨 사업? 재개발 사업. 재개발 사업은 여기 봐봐요. 이 안에 있는 토지동호 소유자가 20명 미만밖에 안 된다 그러면 처음 안 만들고 토지동호 소유자가 직접 재개발 사업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셔. 그리고 20명 이상이면 재개발 사업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이 시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시고 이때 토지동호 소유자가 재개발하든 조합이 재개발하든 그네들 단독으로도 할 수 있고 공동으로도 할 수 있는데 공동으로 할 때는 조합은 가반수 동의가 있어야 되고 토지동호 소유자는
토지등록소유자 가반수의 동의했어야 공동시행할 수 있죠. 공동시행은 시장 등 시장군수 등 토지등록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그리고 뭐 한국감정원 신탁업자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은요, 누가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시행자가 나오죠. 142페이지 있죠. 140페이지면 이것은 시장 군수가 주로 해줘요. 누가 해준다고? 시장 군수 등이. 그래, 이 시장 군수 등이 직접 하기도 하고 바쁘면 토지주택공사 등을 지정해서 보내기도 하죠. 아, 미안해. 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공사 등. 토지주택공사 뜻은 알죠? 한국토지공사, 지방공사 그 정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 여기 봐봐요. 주거환경 사업하고 시험방법이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때 이 스스로 계량법을 통해서 사업하겠다. 그때는 시장 군수가 직접 가서 사업을 하기도 하고 바쁘면 그 안에 있는 토지등록소유자 가반수 동의하에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으로 지정해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장에 수용방법보다 뭐 가르침개방법으로 사업한다. 그럴 때는 시장 군수가 또 토지등록사 직접 가서 사업을 해줘도 되지만 이 자하고 민간업자하고 공동시행으로 묶어서 보낼 수도 있어. 그럴 때는 이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지상권자의 3분의 이상을 동의하고 세입자 세대수 각 가반수의 동의 얻어서 투입해가지고 보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토지 등 소유자의 수입에서 세입자가 2분의 1 이하밖에 안 살고 있다 그러면 세입자 동의는 거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이 안에 천립 발생해서 긴급하게 주거환경 개선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그때는 토지 등 소유자 및 세입자 동의 생략하고 바로 이런 사유 때문에 언제 무슨 마음으로 사업 들어간다라고 통보만 하고도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여기 봐봐. 이제 금방 시행자를 쭉 공부했는데 재개발했던 재건축사업했던 뭐야 보세요. 재개발했던 재건축사업했던 조합, 토지등록 소유자, 조합, 이네들이 아닌 시장, 군수 등이 직접 가서 사업을 해줄 수도 있다. 이렇게 하셔요. 그 적에 천재의 발상에서 나이 나버렸다. 그때는 이네들한테 사업 맡길 수 없으니까 시장, 군수가 직접 가서 할 수 있고 대신 토지주택공사 등을 보내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바로 이 사업시행으로 보낼 수가 있는데 그네들을 지정개발자를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지정개발자. 그래서 지정개발자가 이 사업들을 할 수 있기도 하다. 이렇게 들어주세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까? 4번. 정비사업 시행자다 틀린 거 1번 주거환경사업은 스스로 주택을 보존정비 계량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 시장원수 등이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바로 시장원수 등은 2번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으로 지정해서 시행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그 지역에 토지등 소유자 가반수 동의가 필요하다. 맞고 3번 주거환경사업을 수용방법으로 한다. 그럴 때는 그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지상권자 얼마의 동의가 필요하냐? 와자 주부르고 지상권자 와자 주부르고 3분의 이상의 동의와 이렇게 써요. 3번의 둘째 줄. 3번의 둘째 줄 지상권자 와자를 주부르고 그자다 지상권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와. 그래 수용방법을 할 때는 토지 건축물 지상권 3분의 이상의 동의와 세입자 세대수 가반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4번 재개발 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기도 하고 조합은 가반수 동의에 대해서 마지막 공동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5번 중요합니다. 재건축 사업은 조합이 직접 시행하기도 하지만 조합은 가반수 동의에 대해서 밑에 있는 얘들하고 공동으로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자, 등록사업자도 공동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십시오. 맞습니다. 나머지 통과해도 돼요. 넘어가셔서 184페이지 6번을 보겠습니다. 6번을 보시면 이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 시행인데 이것은 142, 144쪽에 있어요. 좀 전에 했던 건데요. 자, 틀린 겁니다. 1번, 2번, 특히 1번과 2번 묶어요. 그리고 3번을 별도 묶어서 비교. 1, 2 묶고 3 묶어놓고 비교. 그래
1번과 2번은 재개발사업 시행자, 1번, 2번 묶어요. 재개발사업 시행자 이렇게 써놓고 3번 앞에다 재건축사업 시행자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래서 여기서 알아둘 것은 2번 보시다시피 재개발사업의 토지동수자가 20명 미만이면 토지동수자가 직접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 3번 재건사업은 조합이 하지 토지동수자가 직접 할 수 있는 경우는 절대 없다. 이거 중요해요. 알겠죠? 자, 남을 읽어보고 아까 했으니까 4번 보겠습니다. 시장, 군수 등은 재개발사업 조합이 조합설명가를 얻은 날부터 몇 년에 사업신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가? 바로 이건 맞아요. 재개발사업자비 조합설명가 받고 나서 2년에 사업신가를 신청 안 하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정비구역 해제 간주규정이고 그것은 정비구역 해제 간주규정이에요. 이제 금방 3년이란 말은. 알겠죠? 다시 한번. 이때는 누가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잠깐 미안해요. 자, 시장, 군수 등은 재개발사업 조합이 미안해. 조합설명가를 얻었다면 몇 년에 사업신가를 신청해야 되냐? 아까 3년에 맞아요. 그때 3년을 써봐요. 3년 이내 사업신가를 신청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리고 5번 시장, 군수 등은 재개발사업자비 정비사업 시행 예정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신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건 맞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자, 그거 좀 가볍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7번은요. 나올 가능성이 없으니까 거기서 7번은 기출문제인데 옛날에 나왔습니다는 용어를 좀 주택 재개발사업 할 때 주택을 주버렸어요. 주택이란 말 안 씁니다. 주택 재개발사업 할 때 설문에 주택이란 말. 그리고 나올 가능성 좀 희박하니까 통과하고 오른쪽 8번도 좀 나올 가능성 희박한데 기본세 있고요. 그래도 한번 좋은 지문들은 좀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비사업 대행이 나오거든요. 아까 여기요. 이 원래 재개발사업이라든가 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주로 하죠. 여기 봐보세요. 재건축사업은 토지동호 수자가 맞는 조합이 하는 거예요. 조합. 누가 한다고요? 조합. 재개발 아까 이쪽 토지동호 수자 20명 미만 조합 안 만들고 직접 할 수도 있죠. 이렇게 조합이 하든 토지동호 수자든 그네들이 한데 또 조합이 하고. 근데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그네들에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바로 이 안에 여러 가지 권리관계 때문에 분쟁 발생 감옥 가고 해가지고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그러면 이 조합을 대신 토지동호 수자 대신 조합 대신 시장, 군수 등이 직접 들어가서 재개발, 재건사업을 할 수 있고 바쁘면 토지주동사 등을 사업식으로 지정해서 대신 하게 할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걸 지금 사업대행이라 해요. 그걸 뭐라 한다고요? 사업대행. 이런 대행이라는 설명인데 틀린 거 이겁니다. 1번 시장, 군수 등은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 등으로 바로 해당 조합이라든가 토지동호 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다 줄 거 봐요. 그때 정비사업은 두 가지가 있어.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 재건축,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는 해당 재개발, 재건축사업 조합을 대신해서 해당 토지동 소유자를 대신해서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규정이 있구나 이렇게 받으시고 3번, 2번 시장수 등은 이런 토지동호 수자 조합이 설립될 때는 조합원 가반수 동의 요청으로 가반수 요청으로 해당 조합 토지동호 소유자를 대신해서 또 직접 할 수도 있어요. 여기요. 아까 여기 있는 토지동호 소유자가 10명인데 10명 중 6명이 우리가 사업하기 힘드니까 당신들 좀 와서 해주세요라고 바로 요청하면 이래 들어가서 사업해 줄 수 있어요. 재개발 같은 거. 그리고 조합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조합이 만들어졌다면 조합은 바로
조합원이 100명이다. 그럼 100명 중 51명이 와서 공적 주최 좀 사업 좀 해주세요라고 요청서 되면 가서 대신 해줄 수도 있습니다. 2번이 그겁니다. 시장, 군수 등은 토지 등 소유자 가반수 동의를 요청했다. 왔으면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다. 조합이 만들어져가지고 조합은 가반수 동의를 요청이 들어왔다. 해달라고. 그러면 조합을 대신해서 토지 등 소유자를 대신해서 직접 시장, 군수는 해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또 바쁘면 토지주택공사 등을 지정해서 대신 하게 할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3번. 이렇게 이제 지네들이 가서 대신했어. 시장 군수라든가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 그러면 그네들을 사업대행자라고 그래. 사업대행자는 사업대행 개시 결정 고시부터 고시를 다음날부터 사업대행 완료 고시까지 바로 업무를 사업시행자 업무를 집행하고 재산을 관리하는데요. 그것다 줄 거 봐요. 사업대행 개시 결정 고시로 다음날부터 시작됩니다. 그것다 다음날. 고시이 아니라 다음날부터 대행 완료 고시까지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집행하고 재산을 관리합니다. 원래 얘네들이 사업시행자거든. 조합이라든가 조합. 그리고 토지동수가 사업시행자인데 얘네들을 대신해서 얘네들이 그 업무를 대신 집행하고 재산을 관리한다 이겁니다. 이럴 때 이 사업의 업무를 대신 집행해서 처리할 때에 누구 이름으로 누구 계산을 하느냐. 거기 이름 계산 그 말 있잖아요. 그때 이름 및 계산으로 할 때 이름 앞에는 사업시행자의 그 말 지워버려. 사업시행자의 그 말 지워버리고 자기의 이름 앞에 사업시행자의 그 말 지우시고 뭐라고? 자기의 이름. 지금 이 친구가 와서 지금 대신 대행하고 있어요. 시장이 대행하고 있다고 하면 시장의 이름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리고 여기 봐봐. 계산이라는 것은 돈이에요. 돈. 그 사업을 집행할 때 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돈은 이네들 거 갖고 하는 거예요. 이네들 시행자거든요. 봐봐요. 시행자. 이네들 대신에 이네들이 지금 와서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네들이 시행자인데 시행자 돈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사업 시행자의 계산을 한다. 이렇게. 누구 돈 갖고 사업한다고요? 사업 시행자. 알겠죠? 계산 앞에다 사업 시행자의 이렇게 써놔요.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사업을 대신해서 집행한다고요? 자기 이름으로. 근데 누구 돈 갖고 한다고요? 사업시행자. 대행자 거 돈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 정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4번 꼭 읽어보시고 5번도 읽어보시면 돼요. 넘어가시고 9번 시공자 선정이 나옵니다. 9번하고 11번 보겠는데 9번하고 11번 이것은 바로 154페이지 있어요. 시공자 선정. 이 보세요. 얘네들이 사업 시행자였어요. 여기 주관계사업 시행자는 시장운수 등 뭐 토지등록사 등 재개발 사업 시행자는 조합 또는 토지소유자 재건사업은 조합이 시행자였죠. 얘네들이 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장에 들어가서 막 건물 철거하고 아파트 치고 그런 공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공사를 할 수 있는 그 시공 능력은 대한민국에서 주택법상 바로 주택건설 사업자로서 대정사업자로서 등록 마친 등록사업자가 있어. 등록사업자. 건설산업 기본 따라 건설 면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가 있어. 그네들 약자로 등록사업자, 건설업자 그래. 알겠죠? 그네들에게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 그래서 그네들한테 공사를 줘서 공사를 대신하게 하는데 그네들을 시공자를 하죠. 이때 시공자를 선정하는 시기하고 선정 방법을 잘 체크해서 알아주셔야 돼요. 여기 보세요. 이 재개발사업조합이 재건축사업조합이 사업시행자 돼서 사업할 때는 그런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중에서 시공자를 선정하는 시기는 언제냐?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후. 언제라고?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후.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반드시 조합 총회를 가지고 경쟁 입찰 방법 선정해야 돼요. 알겠죠? 무엇을 한다고? 경쟁 입찰. 다만 조합원 수가 100명 이하인 조그마한 사업장이다. 그때는 지네들이 만든 정관이 있거든. 정관 시험에 따라 조합 신청한 대로 바로 선정할 수도 있는 의회가 있어.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제 이게 중요해요. 여기 봐봐요. 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 이 안에 있는 토지동 수가 20명 미만밖에 안 된다. 그러면 조합 안 만들고 토지동 수가 직접 사업 시행자가 될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럴 때는
조합설인가 절차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시공자 선정식이 언제냐? 이네들 시행자로서 이 구역 지정고시가 있으면 바로 재개발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을 5년이 된다고 해야 되거든. 그때 안 하면 정규 해제버리거든. 그때 사업 시행계 인가를 받았다. 그러면 인가를 받고 나서 선정을 해야 돼요. 선정할 때 어떻게 하느냐? 경쟁입찰 틀려요. 아까 토해동호소유가 사업을 할 땐 바로 자치 규약을 정해놓고 한다고 그랬죠. 뭐 한다고? 규약. 그래서 규약이 제한한 것 따라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중에서 시공을 선정해야 한다. 이게 중요해. 알겠죠?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 이렇게 하시고. 여기 봐봐요. 이 시장, 군수 등이 바로 직접 하거나 토해동호 소자를 사업시행을 요청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 있죠. 그럴 때 봐보세요. 여기 시장, 군수 등이 직접 하거나 토지동사 등을 사업시행을 요청해서 하기도 하고 또 이런 사업 봐보세요. 이 재개발 사업, 재건 사업을 아까 조합 대신 지네들이 아까 하는 경우도 있었죠. 아까 뭐 분쟁이 발생했다. 이 아이는 가반수 요청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다. 그럴 때 지네 대신 할 수도 있었어. 그래서 시장, 군수 등이 토지, 주택공사 등이 뭐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을 요청받아서 사업을 하게 될 때는 언제 건설업자 등록사업장에서 시공을 선정하냐? 시행자 지정고시 후에. 뭐라고? 시행자 지정고시 후에 선정합니다. 건설업자 등록자를. 이때 그 시공일을 지정고시 후에 시공일을 선정하는데 이때 시공자가 선정되어서 사업을 진행할 때요. 특히 이 시장, 군수 등 토지, 주택공사의 이런 공적주가 사업할 때는 그 사업장 안에 있는 친구들이 주민 대표를 결성하게 돼 있어. 뭘? 주민 대표 기구인 주민 대표를 구성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때 주민 대표, 여기 있는 토지동호수가 맞는 것이 5명 이상 25명 이하로 맞는 것이 주민 대표인데 주민 대표의 구성원이 토지동호수가 결국 분양을 받아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왕이면 지네들 선정해서 시공을 선정하면 추천해 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만약 현대건설을 추천해 줬다 이쪽으로 이네들한테 그러면 꼭 그 자를 시공으로 선정해서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왜? 분양은 결국 이네들 받아가거든. 주민 대표 구성원인 토지동호수가 분양을 받아가니까 그 분양받는 아파트 브랜드가 중요해요. 아파트, 현대 아파트냐, 뭐 한수 아파트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네들 분양받을 주택이니까 주민 대표 쪽에서 건설업자, 등록사업자를 경쟁입찰 방법을 통해서 선정해서 추천하면 얘네들은 그 자를 꼭 시공자로 선정을 해줄 의무가 있다. 이렇게 좀 알아두세요. 그 내용이 154페이지 다 써졌죠. 154페이지를 좀 여러분은 자세히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문제 풀어보죠. 자, 9번 시공자 선정이다. 틀린 거 1번과 2번을 묶어버리세요. 1번과 2번. 1번 조합이다. 그때 조합 앞에 또 2개를 써봐. 조합하면 2개밖에 없거든. 뭐. 그렇죠. 재개발하고 재건축. 앞에다 써버려. 공부해줄게. 1번. 그래 재개발 조합이든 재건축 사업, 정비 사업 조합이든 조합이 시행되다 그러면 얘네들은 설립인가를 받은 후 거기다 체크. 설립인가를 받은 후 밑에 시공료를 선정하거나 선정할 때 조합총에서 경쟁입찰 방법을 선정하거나 경쟁입찰을 통해서 시공료를 선정하는데 아무도 안 달라들었어. 그러면 몇 회 이상 유찰되면 실계약으로 선정인데 합법적이에요. 2회 이상. 그때 이제 그 우리 공사장 와서 맡아주세요. 막 사장 가서 하는 거예요. 사장 돈 얼마 주냐 이렇게. 사업성이 없으니까 안 달라붙었겠죠. 그래 몇 회 이상 유찰되면 가서 사정에서 업자 선정해서 계약서 써가지고 줘도 되냐? 2회 이상. 그 다음에 2번 조합원이 100명 이하이면 그때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조합청에서 정관 동하면 정관이 정에 따라 선정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정관 따라 포인트 잡고 정관이 정에 따라 선정할 수 있는 수는 몇 명 이하일 때 100명. 그 다음에 이제 3번. 3번은 재개발 사업 할 때만 적용되는 거예요. 토지동호 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말이죠. 안 맞아요. 시행하는 경우일 때 시자 앞에다 써봐요. 시자 앞에다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이렇게 씁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시행하는 경우 할 때 시자 앞에다 쓰라고 말을. 그래야 말이 명확해지거든. 시자 앞에다 뭐라고?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이렇게. 그래야 정확한 표현이 돼요. 이 말이 매끄럽지 않아요.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는 언제 시공을 선정하냐?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후 그때 줄 것이고 규약 동함, 규약에다 동함시고 경쟁입찰 써서 X, 수익약 X 써서 X, 정관 써서 X, 세 가지 써서 X.
뭐로 바꿔주면 틀린다고? 경제입찰도 안 되고 수익액도 안 되고 무엇도 안 된다고? 정관도 안 돼. 귀약. 됐죠? 4번 시장운수 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사업시행 인가 고시 틀렸어. 사업시행계 인가 그까 지워버려. 사업시행가 그까 지워버리고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고수 경제입찰 몇 회상 유찰되면 수익이야? 2회상 이렇게 속뜻이 숨어있으니까 생각하시고 5번 바로 사업시행에는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기존건축 철거공사에 관한 걸 포함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야. 야, 너 여기 와서 공사하는데 기존 거 이렇게 철거해야 된다? 그렇게 하자라고 철거공사 내용을 꼭 포함해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도 모셔 11번 반복되고 있으니까 시공자 선정에다 틀린 거 이것도 154쪽 있는데 1번 맞았어. 2번 맞았어. 3번 보겠어요. 2번과 3번을 묶어쳐요. 2번과 3번을 묶어쳐. 그래서 2번 볼까? 시장운수 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한다. 그때 그 시장운수 같은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 지정고 시에 경제입찰 시계방부로 건설자 등록서 시공으로 선정하는데 이렇게 시장군수 등이 지금 정비사업을 대신하게 되어서 그때는 주민대표를 만들어 또 신탁업자가 들어갔을 때는 토지동호 소유자 전체를 만들어서 운영하게 되는데 얘네들이 시공료를 추천해줘요. 추천해주면 그 사업시행자인 시장운수 등은 추천받은 자를 시공으로 선정할 수 있다 하에 줘야 된다. 그래 할 수 있다 줘버리고 하에 한다. 의무상 할 수 있다 줘버리고 하에 한다. 4번 5번을 읽어보셔요. 넘어가시고 188페이지 정비사업조합은 쉬었다 하죠.